승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 일은 알아서 해야 한다. 약간 그래서 나한테 묻지 말고 변호사랑 뭐 아들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럼 하시더라고요. 아들 번호 좀. 검 성향 기자. 우리 검찰 그냥 안 알려주실 리가 없다.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진짜 꿀잼은 2부에 숨어있다. 2부 내용도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네, 한 번. 한 번. 2번 누르면 취소. 홀수로 눌러있어. 홀수로. 아 이제 딱 눌러야 되나? 홀수. 홀수 눌러요. 홀수 눌러야죠. 그치. 자, 그렇습니다. 데레키 시즌 2의 14화 보시면은 그 뉴스 무치 뉴스 브리핑에서 그 정현욱 기자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이 3조 사건이 되었다. 뭐 요런 거를 본인이 앵커할 때 중후하게 한번 씹었단 말이죠. 그렇죠. 검사들이 쓰는 은어 중에 3초 사건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소를 할지 말지 정하지 못한 채 3개월을 초과한 미제 사건을 의미한다는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딱 3초 사건이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자신 있게 말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일선 검사들이 총장을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김진호 기자입니다. 그거를 한번 말을 씹었지 진짜. 말을 시원하게 씹어가지고. 그럼 오늘 기사는 정현욱 선배에 대한 오마주예요? 오마주. 야. 근데 이거 어미지. 그 H로 시작하는 어미지. 김혜준 기자 것도 내가 했어 이번에. 안 씹었어. 야, 네가 물어봤냐? 오 기자, 당신이 물어봤어? 시청자가 아니야. 여기 계셔가지고. 여러분이 물어보신 거예요? 어떻게 물어본 얘기만 대답을 하고 대화를 해요. 시청자 여러분이 물어보셨으면 반성하세요. 네, 그래서 이 3초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 3초 사건 문제인지 아시죠? 그쵸. 3개월을 지났다. 초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3개월을 중. 네. 당시에 언급됐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당사자분 중에 한 분이시자 이번에 벌금을 세게 구형받으신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의 아드님께서 연루가 되셨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음주운전 교통사고인데도 3초 사건, 그쵸. 3개월이 초과한 사건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나? 왜 이렇게 되나? 너무나 궁금했던 기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을 취재해온 KBS 사회부의 김혜주 그리고 양민철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르파르. 네, 아니 김혜주 기자님. 너무 싫어한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싫으면 싫다고 말을 더. 아니 발음이어가지고. 왜냐하면 제 친동생이 이름이 김예주예요. 네. 그런데 이걸 발음을 제대로 안 하면은 좀 그래서 김예주. 늘 김예주라고 해드리는데 동생한테. 네. 그래서 김혜주 기자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사회부의 김혜주 기자라고 합니다. 회식하다 왔습니다. 네. 연예인 천우희 씨 닮지 않았어요? 역시 매기고 시작. 저 수습 때 이진 선배셨어요. 저희가 또 이렇게 하면 천우희님 사진을 또 옆에 띄워드리기 때문에. 그럼요. 그 서비스. 자 천우희님 사진 뺐습니다. 자, 이제 양민철 기자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부의 양민철 기자입니다. 저도 같이 그 건너편 자리에서 회식하다가 왔습니다. 네, 본인은 누구 닮았다고요? 저는 본인 입으로 얘기해봐요. 네. 저는 강하늘 씨 말고 황영식 씨. 나 촬영할 뻔했잖아. 나와서 이제 아닌데. 나왔어요. 네, 장선. 그리고 양민철 기자는 또 뭘로 유명하냐면은 온마이크의 달인. KBS 온마이크의 제왕. 네, 그쵸. 요거 잠깐 보실게요. 사찰에서 A씨 명의로 사주었다는 아파트가 있는 곳입니다. 절에서는 노후 대비용으로 사준 집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집의 주인은 A씨가 절을 나오기 전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보지 말자. 요런 온마이크. 양민철 기자 2020년에도 좋은 온마이크.
예.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온마이크가 그렇게 어색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그 지금 네. 나왔던 온마이크들을 보면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좀 나아지 않을까. 성장하고 있다. 요새 중계차 할 때 옷은 좀 잘 갖춰 입고 해요? 왜? 민철 옷 때문에 나 그때 사실 깜짝 놀랐어. 왜? 우리 그때 그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할 때 이제 아. 그때 맞지? 정상회담. 정상회담 할 때 이제 광화문에 중계차를 탔거든. 그 광화문 집회, 그러니까 집회가 아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왔다 갔다 하고 뭐. 네. 저 그때 광화문에 있었거든요. 네. 그 빨리 옷 갈아입으라고. 그렇구나. CG를 이렇게 있습니다. 입혀주고. 혹시 양민철 기자님 그 정연욱 기자가 평소에 술이나 밥 산 적 있나요? 솔직히. 이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사석에서는. 밥이랑 사고 뭐라고 하는지. 밥이라도 사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네. 밥이나 술 안 산 선배들은 후배한테 지랄하지 마세요. 연우 선배가 엄청 뭐라 해도 아무 아는 건 얻어먹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어떻게 밥이나 술을 사고 지랄해라. 아니 뭐라고? 그러니까 그랬다. 내 경험담 얘기야. 그렇습니다. 감상. 옷은 안 사줄 망정 밥이나 술은 사고 이러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리포트였는지 김혜주 기자의 리포트로 들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뒤를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 한 대. 이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차량 운전자는 장제원 국회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장 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0일 만에 장 씨에 대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넉 달째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수사에 한두 달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장 씨는 이미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마친 상태입니다. 경찰의 사고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 아들인 장 씨를 봐준 의혹이 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동일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석 달 이상 끌다가 지난달에야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수사 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그러면 댓글과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 네. 왜 취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왜 보도를 하기로 결정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네. 뭔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해서 이걸 보도한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취재를 하게 됐나요? 그 계기부터. 일단 제가 마포라인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일단 2달 됐는데 마포라인이라면 어디를 담당하죠? 그 마포경찰서, 뭐 서부지검, 서부지법, 뭐 그러니까 서대문 경찰서, 서부지검, 서부지법 이쪽을 담당하고 네. 서쪽. 네, 서쪽입니다. 북서쪽. 네, 그쵸. 그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저희 라인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좀 확인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가 12월 말이 됐는데도 이게 처리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마포라인 간 지 얼마나 됐어요? 2달, 이제 3달째입니다. 아, 그럼 거의 가자마자 한번 확인을 해본 거네요. 네, 그쵸. 근데 이제 사실 가자마자 전화를 했는데 아직 수사 중이다라고 했고 뭐 좀 있다가 그동안 약간 잊고 지내다가 그럼 이제 연말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볼까 했는데 아직도 수사 중이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쵸.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계속 수사 중이래요. 근데 일단 공보규칙이 바뀌어서 뭘 수사하는지는 말해줄 수는 없고 근데 계속 수사 중이기는 하고 좀 궁금한 거예요. 장윤준 씨가 일단은 다 인정을 했는데 뭘 더 수사해? 그러니까 수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수사 중이라고 하고 그게 지금 12월이 됐을 때가 딱 3개월이 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뭘 보는 거지? 그래서 좀 취재를 하게 됐고 해가 지나서 이제 1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수사 중이다. 이러니까 그럼 이상한데? 싶어가지고 보도해볼까? 보도하는 게 어떨까?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자들이 이걸 취재할지 말지를 정하는 가장 큰 어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사실, 이른바 뉴팩트라고 하잖아요. 뉴팩트가 네. 있나 없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걸 발굴하지는 못한 그쵸.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아직까지 새로운 게 없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고 이례적인 일이죠. 이례적이고 황당한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이게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 삼으면 문제가 돼. 약간 근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맞다 그래 이거 왜 안 하고 있지라고 그럼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지금 댓글
막 7,000개 막 달린 거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자, 그런데 그래 취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양민철 기자 왜 나와 있냐? 이제 슬슬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안 되는 애는 뭐지? 자, 양민철 기자는 왜 나와 있냐? 그래서 그날 요게 발생했었던 날 그 음주운전 사고 관련해서 가장 그때 열심히 보도했던 취재했던 기자가 양민철 기자라고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네, 그 당시에 제가 지금 김혜주 기자가 취재하고 있다는 그 마포라인 그 말진 취재 기자여서 저가 그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주로 담당해서 취재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오늘 출연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 사건을 이렇게 조금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 이번 그게 아니고 전에 이제 사건 맨 처음 네, 사건 맨 처음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제가 그쪽 그 반추하는 시간 좋은 시간이었나요? 아, 그럼 당시에는 무슨 소리야? 아니 얼마였다고 반추를 해? 그럼 당시에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네, 딱 그때 상황 좀 설명해 줘봐요. 네, 타임슬립 해가지고. 네, 이게 밤일 거니까 그때 퇴근하고 나서였겠죠? 네, 그때 이제 퇴근하고 난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났었던 거 자체는 9월 7일 그 새벽 2시 반이었는데 그 광양창역 앞 사거리에서 그 지금 밝혀진 바로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던 그 장용준 씨의 차량이 그 배달을 가고 있었던 오토바이를 이제 들이받으면서 한 100m 정도를 더 가서 멈췄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바로 멈췄다고는 이제 본인은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봤을 때 그 장윤준 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거든요. 그 0.12% 그 정도 음주 면허 정지 수준을 한참 넘는 그 만취 상태였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그 당시에 첫 번째로 이제 쟁점이 됐었던 부분은 당시에 출동했었던 경찰들은 장 씨를 아예 조사도 하지 않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트위터에 치어트리님 댓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트위터에 치어트리님께서 애당초에 그 비싼 차에 블랙박스가 없다는 게 말이 됨? 경찰이 시간 벌어주려고 필사적으로 모른 척 안 해줬으면 이런 거짓말이 통했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경찰 초동대처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그때 경찰은 한다고 했어? 경찰은 이 블랙박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처음에는 신경을 안 썼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 피해자랑 그 100m 뒤에 있었다가 이제 다가온 피해자랑 그리고 이제 장영준 씨 그리고 여성으로 동승자. 지금 알려져 있는 동승자 그렇게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 여성이랑 그 장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 측정을 해본 결과 음주 사실이 음주 사실이 음주 사실이 나왔음에도 이제 그 둘은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는 뭐 블랙박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왜냐면 같고 음주 사실이 나왔고 측정 결과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음주했다고 인정을 말했으니까. 했고 그 운전자가 장용준은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네 그때는 아니라고 이제, 했잖아요. 네 아니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분 뒤에 자기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 사람을 이제 먼저 데리고 간 거죠. 서로는. 그렇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사고 현장에 가서 아예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걸 납득이 안 돼서. 그 당시에는 이제 출동한 경찰보다 이분이 늦게 왔어요. 늦게. 네. 그러니까 내가 운전했다고 하는 사람이 늦게 왔어요. 네네. 경찰보다 늦게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운전을 했다. 자기가 이제 어디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이제 자기가 운전을 한 건데 실제로는 장 씨는 이제 자기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리고 동승자는 이제 뭐 그냥 동승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 여기서 피해자는 거기서 내리는 사람을 정확히 못 봤다라는 그럴 수 있죠. 뭐 받아가지고 뭐 네,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CCTV 영상을 나중에 이제 보니까도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에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앞에서 내리는 게 사실 뭐 형체만 보일 테니까 어두운 밤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였다라는 게 이제 경찰의 설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당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간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엄격했던 엄격해지고 있었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자, 그런데 일단 이게 되게 혐의가 되게 여러 개예요. 네. 일단 요걸 한번 정리를 살짝 해볼게요. 인스티지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읽어주세요. 인스티지의 휘카이님께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100km 과속으로 밟다 사고 냈는데 뺑소니에다가 금품무마 시도하고 안 되니까 자기 엄마 아빠 소환, 심지어는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에 블랙박스 주작 시도까지. 이게 힙합이다. 힙합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힙합 좋아하잖아. 힙합 좋아하죠. 힙합을 모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빈진호 형한테 혼나요. 혼나요. 빈진호랑 동갑이다 참.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혐의가 지금 그래서 이게 뭐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블랙박스에다가 뭐 당연히 음주에다가 과속 여러 가지인데 혐의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일단 지금 적용된 혐의는 일단 크게 3가지인데요. 음주운전 혐의가 있고 그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가 있고 이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라고 해서 이게 윤창호법 적용되는 그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사람을 쳤다. 이 혐의가 3개가 적용이 됐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그러면은 네. 형법상으로 뭘로 범인 도피. 맞아요. 범인 도피 교사입니다. 인정했으니까. 근데 바꿔치기도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바꿔치기 다 인정했어. 좋아. 그러면 이제 경찰이 20일 만에 넘겼다 이거에 송치를 했어. 네. 자, 경찰링 끝났어. 그러면 보통 음주를 해서 사고를 냈어. 이건 형사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특가법 사건인데 이런 거는 보통은 이게 기소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얼마 만에 이게 재판에 넘겨지게 되죠? 이게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고 뭐 보통 그렇지만 뭐 취재를 해봤을 때 한두 달 안에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랑 가해자가 갈리고 그다음에 뭐 누가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이런 걸 따지는 것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미 여러 번 조사를 통해서 다 밝혀졌고 본인 다 인정을 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두 달이면 그러니까 보통의 사건처럼 끝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길어졌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다양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양한 추측. 왜 안 하냐. 그쵸. 자, 오기정 기자가 저기 다음에 하얀 달림 별림 읽어주세요. 다음에서요. 하얀 달님과 별님님이 압수수색 100군데 이상 술 마신 곳부터 자택까지 CCTV 확보, 부모 직장 및 통화 기록, 동승자와 바꿔치기 운전자 신상 털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검찰님들 그래서 늦는 거죠? 크크크.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수사할 게 맞냐? 너희가 비꼬는 예전에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달린 댓글이 그런 거예요. 뭐 여당 관계자나 문준용 씨,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 문 대통령 아들이나 뭐 이낙연 뭐 총리 전 총리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했으면 조국 뭐 전 장관 딸이 했으면 이렇게 니네가 했겠냐 뭐 엄청 빡세게 하지 않았겠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였는데 궁금한 거야. 이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김혜주 기자도 이게 이상해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물어봤는데 어땠어요? 근데 사실 뭐 이유를 뭐 어느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 이례적으로 길어지면은. 그러니까 검찰 측에 이제 도대체 뭘 보고 있는데 이렇게 길어지는 거냐라고 물었는데 진짜 명확한 대답을 단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요?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언제 기소가 됐는지 뭘 취재하고 있는지 물어봤지만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언론 대행하는 분이 따로 계신데 뭐 부장검사 인권감독관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데 내가 수사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말을 못 해드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서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주겠다. 근데 우리가 수사 중인 것만 알아달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검찰이 원론적으로 그런 태도가 맞죠. 맞는 거죠. 개인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근데 전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검찰 수사 내용을 흘리시잖아요. 다른 기자들한테는. 그러면 본인들이 흘리고 싶은 건 흘리시고 흘리기 싫은 건 안 흘리시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기자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어떻게 알려졌지? 장영준이 유명하지 않잖아요. 유명해요. 장영준이라는 래퍼가 선배보다 훨씬 유명해요. 노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선배 만큼 트렌드에 유명해. 뒤지는 거 좀 민감해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 네이버에 노엘 쳐봐요. 되게 유명한 유명해요, 래퍼야? 선배. 진짜로? 네. 그러니까 장재현 진짜로? 아들이라서 그런 그런 게 게 아니고 아니라 장재현 아들인 네. 걸 모른 채로 저 래퍼구나 할 정도로 알려진 원래 총망 받는 꿈나무였는데 이 노엘이 장재원 아들이라더라가 된 거지.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고를 한번 쳤었고 유명하구나. 지금 계속 근원적인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저스트 뮤직이 스윙스 사단. 맞아. 네. 스윙스 사단이에요. 네, 스윙스 사단 소속이어서. 스윙스도 유명해?
돈가스. 돈을 많이 벌어.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상처받았어.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법무부 훈령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오케이.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들 말하기 싫은 거 확인 안 해주는 거에 어떤 굉장히 좋은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자기들이 흘리고 싶은 거는 흘리고 싶은 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온다는 거죠. 계속 뭐 다른 기자들을 통해서 그게 약간 좀 의심이 된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보통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한 변호사님 인터뷰에서 봤듯이 보통 한문철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님 인터뷰에 나왔지만 보통 한 달 정도고 여긴 다 인정을 했는데 수사할 게 없어. 상식적으로 별로 없는데 그럼 보통 이제 한 달 안에 나오는데 3개월 이상 늦어지는 거는 공무원이 일을 똑바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자기 일을 계속 미루는 거잖아요. 똑바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당연히 언론에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를 엄중히 지적을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사과라든지 뭔가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보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언론이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이제 이런 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사람 수사 중인 피의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거 말고 또 다른 혐의를 검찰이 찾아서 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뭐 예를 들면 바꿔치기 한 그 운전자한테 뭐 돈을 얼마를 주기로 했다든가 뭐 또 다른 정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더 중요한 범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포트는 다시 말하지만 참 좋은 질문이고 나는 굉장히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또 이거 검찰이 지금 이거 뭐 피의 사실을 지들이 입맛대로 공개하고 이렇게 보기엔 위험해. 우리가 정보가 지금 우리가 없는데 검찰이 뭘 쥐고 있으면서 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기소되면 다 알겠죠 뭐. 윤석열 총장처럼. 윤석열 총장이 얘기잖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윤욱 기자의 친검 성향 기자. 우리 검찰 그냥 안 알려주실 리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 있으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맞아요. 근데 이런 정보의 불균형 자체가 검찰과 기자 간의 어떤 권력 관계를 지금까지 계속 가져오게 한 그런 어떤 요인이기도 하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점에서 이 기사 한번 그러니까 3초 사건이라는 거에 대한 많은 분들이 시민분들이 몰랐을 경우도 많잖아요. 몰랐던 적도. 그거 한번 다시 환기시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환기시키는 자체로 분명히 의의가 있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당연하고. 모르는 그게 있을지라도 3개월을 넘은 건 너무 길긴 하지. 그쵸. 이런 형사 좋아져야지. 특히 이런 아주 형사 사건 중에서도 기초적인 형사 사건. 정확히는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선배 2개 중에 뭐 쓰실 거예요? 지적하고 싶 아니. 내가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너무 아까 얘기가 이 검찰이 피의 사실을 딱 쥐고서 이렇게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지만 그렇죠. 예단하는 거 아니요. 의심했지. 내 피셜? 아마 나한테까지 침을 튀면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조금 우리가 너무 좀 위험하고 근데 어쨌든 3개월이 길긴 해. 맞아요. 그렇지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완전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더 수사하고 있는 게 진짜 있어. 예를 들어서 있는데 수사를 하다가 수사가 망할 수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고 그냥 꽉 나서. 그래서 근데 기소했는데 그냥 원래 있던 것만 기소했어. 그럼 이제 언론들이 우리 같은 언론들이 그거 봐라. 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일부러 밀었다 이렇게 막 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 아닌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글쎄 어느 쪽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있고 사실은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과 검찰 정보의 폐쇄성 자체가 사실은 이제 검찰과 기자 간의 어떤 권력 관계를 지금까지 이어준 거기도 한데 돌이켜 보면은 그렇다고 그 수사 그 내용을 사실 우리가 해소다라는 것을 다 공개를 해야 되냐? 사실 개인 정보이기도 한데 사실 그런 것도 좀 문제긴 해요. 이런 건 좀 나중에도 한번 깊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한 정보를 우리가 어디까지 다 알아야 되냐 이런 거 사실은. 아니,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사실 검찰이 공개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검찰 믿으면 맞죠. 근데 이게 내가 이제 김혜주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게 뭐 중앙지검도 아니고 서부지검이고 맞아요. 형사 사건이고 장제원 의원이 제 판단으로는 아무리 장제원 의원이 뭐 무리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어도 자기 아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검찰에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무리수를 뒀을 것 같진 않아. 이 대명천재. 그쵸. 그랬다가는 본인도 정치 생명을 걸고 조심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모험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 내 판단이지, 내 추측이지만. 그러면 왜 이 이유가 뭔 것 같아? 진짜 그냥 본인이 추측할 때 결론이. 제가 추측할 때는요.
그래도 모종에 무슨 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종에 뭐라고 하기에는 사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모종에 뭐가 있을 수 있죠. 정말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근데 사실 앞에 3개는 이미 기소된 3개는 근데 너무 명백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모종의 무언가를 취재하는데 지금 3개월이 넘게 걸렸다는 건데 수사하는데. 네. 근데 이게 좀 그러면은 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20일이요. 20일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한 거야. 경찰에서 사실 음주운전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검찰이 맨날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죠. 운전자 바꿔치기에 또 운전자 바꿔치기가 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근데 맨날 검찰이 말하는 게 자기들이 너무 많다 일이 너무 많고 막 쌓였기 때문에 이게 다 밀리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게 기초적인 수사는 이런 뭐 간단한 사건은 다 경찰이 해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다 경찰 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검찰 관계자들이. 근데 20일 정도의 수사가 다 끝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꽤나 깔끔하게 정리된 사건인데 왜 경찰에서는 20일밖에 안 걸렸던 수사가 검찰에서는 3개월인지에 대한 의문은 사실 합리적으로 좀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엄청난 것. 100일 넘게 수사를 해야 나올 동 말 동안 무언가를 지금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걸 그냥 뭉개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자면은 뭐 오케이 고생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건데 지켜보고 나와도 난 것이 전부 다 또 팩트 이렇게 진실을 다 드러내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어떤 검찰의 어떤 정보 불균형성, 비대칭성이 참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 하지만 저는 좀 이상하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뭘? 기소? 그 기한이 있나요? 3개월이 넘으면 보통 3개월이 넘으면 그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를 한번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 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 형사소송법에. 진짜 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기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굳이 내가 언론에 입에 그걸 진짜 싫어한다면 극도로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게 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도 먹기 딱 좋은 사람인데 왜 안 하는지 굳이 안 하는지 이런 거니까 보통의 어떤 검찰이라는 조직의 일반적인 특성 정말 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특성에 비춰봤을 때는 충분히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금 미제 사건이 될 상황이다. 본인이 다 인정을 했는데도 미제 사건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번에 뭐 이건 그 미디어 오늘 영상에 나왔었는데 뭐 이재정 의원한테 장제원 의원이 이제 이재정 의원이 법사위 새로 들어왔을 때 뭐 약간 건방진 반말투로 뭐 이번에 내 아들 행안위에서 뭐 증인 채택했다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손짓을 한 영상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장제원의 태도 때문에 굉장히 태도가 상대 의원에 대해서 좀 결례다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의원 아들이 뭔가 제대로 안 돼서 이게 막 행안위 증인 채택설까지 도는 거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진짜로 이해가 안 가는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 네. 아니 장지원 의원실은 이거는 확실히 잘라주세요. 5% 하면은 나한테 말해 내가. 이거 해주세요. 이건 진짜로 약간 그 장지원 의원이 진짜 거의 그 공식적으로 항의할 법한 수준까지 갔던 게 저 검찰 말진할 때 대검 그때 이제 국정감사가 열릴 때였으니 그때 와서 하잖아요. 근데 오후에 다 먹고서는 이제 저녁을 먹고 다들 올라가서 막 국정감사 진행하는데. 올라가가지고 진짜 약간 이거를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왜 오프라인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몇몇 그냥 본 사람들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알립시다. 이거는 이거를 왜 비율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그럴 일없다 막 이런. 그런 면이 있다고 공개를 해. 선배가 조심하랬어. 진짜. 그래 아까 보좌관 얘기 하려고 해 그건데 면밀히 해갖고 대단히 날카롭게. 그 붙는다면서. 그게 근데 좋은 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서 근데 이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검찰과 이 언론과 당연히 정보 격차가 있고 어떤 면은 뭐 인정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언론이 그럼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김혜주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 문제를 안 삼으면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는 누가 이렇게 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지도 모르는 건데 이걸 이제 한 번 더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루리앱 댓글 강병수 기자 읽어주세요. 루리앱의 라이온님께서 기사 하나 안 나오고 조용했던 게 이러려는 수작이었네. 기레기 새끼들이 제일 나쁘다. 근데 이거 관련된 기사가 진짜 안 올라오다가 진짜 요거 이제 김혜주 기자가 보도하고 나갔는데 요거 좀 진짜 보도가 실제로 좀 적었나요? 어땠어요? 현장에서 좀 느끼는 분위기가 있나요? 이게 확실히 그 당시에는 상당히 특히나 마포라인 출입 기자들의 모든 관심을 진짜 집중시키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계속 그 경찰에서도 더더욱 평소보다 훨씬 더 정보를 그 통제하려고 하고 이게 그 당시에도 공보를 평소대로 이 과장이 하지 않았어요. 그 교통 과장이 하지도 않았고 따로 공보관을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공보를 따로 할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만. 네네. 영장 심사관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에 대해서만 공보를 하기 시작하고 교통과장이 하나고 그럴 정도로 이 경찰도 그 당시에는 되게 부담을 느끼기도 했었고 언론이 계속 달려들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니까 그랬었는데 이게 확실히 송치가 딱 되고 넘어가면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는 그때부터가 이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었던 때였고 특히나 이제 검찰 취재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지검에서도 장벽이 높아져 가던 시기여서 사실 더더욱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또 이제 약간 피의사지 공표하지 말고 뭐 이렇게 막히던 그런 시기. 9월 이제 중순 넘어가면서 이제 10월 그 이슈가 이제 되기 시작했던 때였죠. 그 이제 지검들 쪽에서도. 근데 이런 댓글도 있어요. 트위터에 폴리스타노님 댓글 정력 기자 읽어주세요. 일반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도 제목이랑 내용에 본인의 벤츠 차량 포르쉐 2억 상당 이러면서 센세이셔널하게 제목 뽑는 게 기레기 본연의 자세 아님. 장지원 아들 장용준이는 그냥 본인의 차야 19살짜리가 엄청 비싼 차로 음주운전한 건데 부풀리는 것도 아니잖아. 얼마나 좋은 클릭 소재야? 너네가 이런 것도 가릴 때냐? 돈 많냐?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기자에 대한 어떤 분노와 어떤 혐오가 이제 굉장히 차가 뭐였어요? 벤츠 3억짜리. 네, 3억짜리. 벤츠 참 좋은 차야. 3억 S인가 보지?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분 말씀은 그런 거지. 니네 평소 같았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뽑았을 거라는 거지. 언론이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면 뭐 장재원 아들 3억짜리 벤츠로 배달부의 꿈 아사가 뭐 이런 식으로 썼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썼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섹시하네. 딱 들어오잖아. 네. 딱 박히잖아. 근데 어쩜 그렇게 니네는 장재원 아들 기상 그렇게 드라이하게 쓰니 이렇게 약간 비꼬시는 그런 말씀이니까 평소에 그렇게 왜 안 했냐 이런 얘기인데 트위터 체리 브렉퍼스트님 댓글을 우리 오구정 기자 읽어주세요. 네, 트위터에서요 체리 브렉퍼스트님이 합의금 액수만 이야기하는 언론 끝까지 피해자가 이득봤다는 식이다. 그러니까 뭐 합의해서 잘 끝났다는 내용만 전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사실 팩트를 전하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그만큼 다른 어떤 이 문제 규명이나 왜 보도 이게 수사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짚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이제 장재원 의원님께서 평소에 이 음주운전과 이 공직자의 처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장적장이요? 네, 장적장. 네, 과거의 장재원 의원이 현재의 장재원 의원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트위터에 리드머 지라코너 닥페이트님께서 노엘 아버지 장재원 왈 음주운전자의 손에 맡겨진 자동차는 더는 이동수단이 아닌 일종의 살인도구다라고 본인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뭐 요런 내용을 있었다는 거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면 취재하는 과정에서 장재원 측도 물어봤어요. 물어는 봤죠. 네. 전화를 했는데 받으셨어요. 근데 화가 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이런 검찰이 알아서 해야지. 네, 그러니까 그 어차피 수사적인 사안이고 내 입장은 그때 SNS를 통해서 처음에 밝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혐의가 있고 이렇다면 뭐 벌을 달게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9월에 이미 SNS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
성인 아들의 일을 왜 나한테 묻냐 이렇게 하면서 물으면 안 됩니까?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서 여쭤본 거다. 아드님의 일이지 않느냐 했는데 그래도 아들은 성인이다. 성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 일은 알아서 해야 한다. 약간 그래서 나한테 묻지 말고 변호사랑 뭐 아들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럼 아들 번호 좀. 거기까지는 제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공직자의 아들 딸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야겠네요.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아버지를 아실 줄 물어봐야 된다. 본인에게만 물어봐야겠네요. 양민철 기자는 옆에서 취재하는 거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두고 온 사건이잖아 어떻게 보면. 제가 직접적으로 지켜보진 않았는데 어떻게 간접적으로 지켜봤어요. 반추해 보는 원래 훔쳐봤어? 반추왕. 반추 진짜. 반추킹. 이게 그 당시에도 되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음에도 해명도 되게 경찰 쪽 해명도 사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예를 들어 증거 인멸 같은 부분에서도 블랙박스를 당일에는 뭐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이제 그냥 이틀 지나서 본인이 제출하는 거를 보고 그것만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니까 그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걸로 이제 그냥 넘기고 그 혐의는 애초에 결국 그 기소를 할 때는 적용을 시키지 않았으니까요. 증거인멸 혐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뺑소니 혐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자기네가 도로교통공단에도 그 의뢰하고 그래 보니까 이거는 뺑소니로 볼만한 여지, 그러니까 이거를 혐의로 적용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것도 빼버리고. 제가 한창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CCTV 걸어 다닐 때 거기서 한창 이렇게 막 그 길이 재고 막 그러잖아요. 그 교통과에서 그 조사관들 나와가지고 로라. 네네 로라로 이게 그 몇 미터 갔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일반 시민의 그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그냥 클리어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은 저도 뭐 계속 의구심으로 남아 있었어요. 아니 저는 이 경찰이건 검찰이건 판사분들이건 이게 일반 시민들이 납득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면은 법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런 태도가 나온다면 늘 저는 그게 되게 무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이잖아요. 공직자는 물론 KBS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본인들의 판단이나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나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가 안 맞으면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굉장히 고압적으로 그 판례를 보시라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질서와 그 규칙 안에서 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일반인들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으로 좀 전향적으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사회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자, 우리 김혜주 기자 오늘 댓글 읽어준 게 처음 나왔는데 네. 어땠습니까? 일단 너무 너무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신기하죠? 어떻게 지났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즐거웠고. 저 밖에 팬들 왔어, 팬들. 저희 동기가 왔는데 아무튼 너무 즐거웠고 약간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만 보던 데서 직접 나와서 이제 다들 뵙고 얘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좀 잘했나 모르겠고. 그래서 걱정되는 분은 이제 웃고만 있을까봐. 방송 시간 내내 웃고만 있을까봐. 말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어. 많이 했어. 하여튼 다음에 또 좋은 보도로 민철이가 걱정돼서 그렇지 지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철 기자도 오늘 어땠는지 한번. 오늘 한번 반추해봐요. 반추킹. BCK. 근데 저는 정말 저야말로 이제 이렇게 제가 여기 나와야도 되나 약간 조금 동기를 잘 둔 덕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저도 정말 이제 소개 영상과 그냥 웃고 있는 영상과 이렇게만 나올까 걱정이 됐는데, 무엇보다 이제 제가 열심히 취재를 하고 그래야 이제 좋은 내용으로 다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엔 주연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오늘 저 김혜주
양민철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졌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2020년에는 방구석 여포에서 벗어나자 쑥쑥 자라날 대들기를 응원하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자, 싫으신 분은 없나 봐. 큰일 났어요. 왜? 배터리가 없어? 뭐야? 녹화가 안 됐어? 녹화 안 됐어.